국가가 빨리 망가지고 망하라고 떠드는 시민단체한테 얼마를 예산을 주죠? 102조 3천억을 줘요. 102조 3천억. 네, 102조. 예? 네. 그러면 그 10%면은 한 10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조 한 300억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정도 돈이면은 저걸 하겠네요. 저거 3조 원이 아니라 네. 얼마가 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주곡이라고 하는 쌀은요. 반드시 전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북쪽이요. 저렇게 지금 보릿고개가 와서 지금 굶어 죽어가도요. 네. 군대에 비축한 군량민은 절대로 안 내놔요. 원칙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시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포탄, 뭐 실탄, 탱크, 대포, 뭐 자동차, 기름 다 필요하지만 네. 군인들이 못 먹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급, 병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예. 전선이 확장돼서 만약에 북진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처음에 100km 갔을 때는 보급 병참은 100km 갔다 100km 돌아서 다시 실으면 돼요. 왕복 200km예요. 근데 전진하는 부대가 300km를 갔어. 그러면 300을 갔다 300을 돌아와서 다시금 물건 싣고 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 보급과 수송 이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각가지 지금 예견, 전망, 추측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어쩌면은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부지불식간에 헉하고 북한 지역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렇다 가능성까지. 하더라도 예. 우리 군인들이 잘 먹어야지만 용감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쌀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의 주곡 작물 쌀은요, 네. 반드시 전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능성은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면 뭐 주한미군이 대만 쪽으로 빠져나간다 어쩐다. 네. 온갖 그런 이야기가 설들이 많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네. 북진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모조리 다 회복할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군대 조직이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용장들은 대령이면 다 옷 벗고 코맹맹이 소리하고 예스맨들만 별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시맨들만. 네, 내시맨들이. 아. 그런데 이게 다 저 지금 송미령 장관인가요? 네. 저분을 봤더니 이대 정외과를 나왔더라고. 그러면 또 전혀 이제 연관성이 네, 없는 또 그리고 또 대학원을 네. 그 선망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네. 거길 와가지고 무슨 도시 설계 뭐 이런 쪽으로 네. 석박사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데도 뭐 남편 백을 써서 들어갔다고 하고 논문도 그런 또 얘기가 있군요. 논문도 같이 썼다 그러고 네. 그런 걸 갖다가 창피하게 네. 윤미향이가 네.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이가 네. 그런 질문을 했어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 나름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예. 뭐 당신 이거 어떻게 되냐 예, 이런 예, 질문을 예. 했군요, 윤미향이. 그런데 농촌진흥청 출신도 아니고 네, 네. 농촌경제연구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책상에서 이것저것 끄적끄적 리포트나 쓰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 일을 하지? 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보면은 이 양곡법이나 네, 쌀에 네.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네. 작년도에 사과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과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왜 그랬냐? 봄에 네. 사과꽃이 개화가 돼서 얘네들이 수정을 해야 돼요. 네. 수술이 꽃가루를 묻혀서 암술에 붙어야 이게 수분이 되고 그게 사과가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냉해가 온 거예요. 뭐냐면 주로 예. 4월 5일 식목일 전후가 우리 청명 한식 아닙니까? 네. 그때 가끔씩 한 번씩 냉해가 와요. 그러면 냉해라 그래서 무슨 영하 5도 뭐 영하 10도 이런 게 아니고요. 영하 0.5도
영하 0.78도 요런 거예요. 아, 그 정도만 돼도 그러면 농사 망치는군요. 꽃이 피어가지고 예. 야 이제 봄이다. 네. 살 날이 됐다. 음. 물도 뿜어 올리고 막 음. 최대한도로 F1 2세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꽃을 피웠어요. 물도 막 잔뜩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다가 냉해가 오니까 이게 얼어버려요. 아. 그러면 꽃술이요 네.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아. 그러면 사과나 배 같은 이런 핵과류 과일들은요 이게 꽃이 5개씩 무더기로 펴요. 그런 꽃이 참 기가 막힌 게 가운데 중심화 퀸 플라워가 있고 옆에서 솔저 플라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수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전부 다 사과의 형상을 띄어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면 열리더라도 옆에 있는 소위 경비병들이 임신을 해서 과일의 형태를 띈 거는 다 따줘야 돼요. 그거를 적과라 그럽니다. 아. 적이라는 거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사과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5cm, 10cm 가위로 달아둘 수가 없어요. 드문드문 띄워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햇빛도 받고 색깔도 이뻐지고 또 대과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사다리를 놓고 그 수많은 사과 농장 안에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히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적과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요. 오토메이션으로 자동화가 안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따야 돼요. 수작업으로. 네. 아.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외국에서 뉴질랜드나 뭐 미국에서 사과를 수입해가지고 사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아니라 농업의 전문가들은 뭘 해야 되겠죠?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원천 네? 그런 걸 차단할 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콜드 인저리 혹은 프로스트 인저리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네. 그 봄 한날에 하루 이틀 상관이에요. 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나 이런 그 배나 이런 과일들이 다 떨어지는 이런 참사가 안 생기려면 얘들한테 보온막을 입혀주면 된다고. 네. 보온막을 입혀주면 돼요. 하필이면 제가 개발한 액체 비료가 네. 그 역할을 해요. 증산도 하지만 네. 먼저 뿌려주면 보호도 해주고. 보호도 해줘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등산할 때 입는 고아텍스 역할을 네. 하는 겁니다. 땀은 배출하고 비바람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자재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해. 안 해. 아. 그리고 뭘 네. 하려 그러면 네. 무슨 뭐 법, 규정, 규칙 규제를 하는군요. 이렇게 해갖고 네.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그냥 들들 볶아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좋은 제품을 개발했어도 한국에서 안 풀고 미국 가서 비즈니스를 했던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그 짜증나는 규제들 때문에 그런 걸 피해 피해서. 갔던 거죠. 네. 아.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 하면 뭐 고작 넓게 해봤자 뭐 한두 평짜리 그렇게 모종 심어놓고 실험하는데 네. 보통 미국 친구들 밭을 가잖아요. 네. 그럼 보통 뭐 200에이커, 300에이커 그렇습니다. 밭 하나가. 네. 그럼 1에이커가 축구장 한 장 면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200에이커면 예. 축구장 한 200개가 그러니까 엄청 합쳐진 넓네요. 면적이죠. 예. 근데 제가 가서 뿌린 면적이요. 한 대략 15만에서 20만 에이커를 그 제가 만든 액체 비료를 뿌리면서 실험을 하셨군요. 콩이 증가되고 옥수수가 증가되는 네. 걸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꼭 완성을 해고 죽어야 될 과제이기도 해요. 아, 네. 네? 그러면 생산이 그렇게 막 20% 30%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그렇지 생산성 않겠습니까?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 유전자 변형 작물 GMO라고 GMO라고 하죠. 하죠. 예. 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는 유전자 변형 작물인데 네. 넌 GMO만 쓰더라도 음. 이 액체 비료를 물을 한 200배에서 250배 희석해서 뿌려주는 거니까 네. 굉장히 수월하죠. 값도 싸고. 그러니까 뿌려본 우리 미국 농부들은 야,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죽이는 병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그 코로나에 쓰러져서 아, 예? 죽다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네. 지금 이제 몇 년 이렇게 뒤로 딜레이가 돼서 그렇지. 그 기간 때문에 그렇게 저는 되셨군요. 이런 그 식량 작물의 증산을 통해서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은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이 벌면 될까? 이런 그 낮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안 된다고 봐요. 아, 응? 그리고 우리나라 이 네. 농진청이나 뭐 농업부나 이런 데서는 참 안타까운 게 그저 뭐 우리 여기 테이블만한 이런 데서 실험해보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축구장만한 면적 한 10,000장, 100,000장 규모로 한번 실험해본 거 있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 농업 전문가들이라 해도. 그 정도 규모에서 하긴 사실 왜 그러냐면 쉽지가 제가 않겠죠. 예. 물건을 만들어서 네. 첫 해 무상으로 공짜로 줬거든요. 한번 해보라고. 아, 농부들한테요? 예. 아, 그걸 만들어서 네. 일일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네. 그 제가 지금 미국 가서 타고 다닌 게요. 1마일이 1.6km 아닙니까? 100만 마일 이상 탔어요. 예?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60만 킬로미터? 네. 와. 그러니까 미국 온 데를 싸돌아다니는 그러네요. 거죠. 예. 혼자서. 예. 근데 즐거웠어요 그때. 그리고 야 이게 만약에 잘 결과만 나와서 네. 되면 인류를 구할 수도 있겠다. 아. 이 생각을 한 거죠. 농대 안 나왔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그거가 우연치 않게 중국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중국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 세죠. 네. 근데 매너가 없네. 그리고 불청객이 되네. 네. 그래서 봤죠. 아, 위크 어떤 포인트. 게 영리니까. 그렇지. 네. 영리는 어딜까? 봤더니 식량이야. 중국의 영리는. 식량이 막히면 다 죽어. 네.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도 다 같이 죽어. 그렇죠. 왜 그러냐? 콩 있죠. 콩을 갖다가 짜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바이오 디젤이 됩니다. 아. 콩은요. 네. 옥수수는 짜잖아요. 바이오 에탄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휘발유랑 섞어 쓰고요. 네. 콩으로 된 바이오 디젤은 디젤하고 섞어서 씁니다. 아, 그게 그냥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예. 그런데 네. 미국에 가봤더니요. 네. 그 4대 곡물 메이저가 있어요. 네. 우리 보통 A, B, C, D라고 얘기해요. 음. A는 ADM이라는 회사인데 네. 아처스 데니얼스 미들랜드라고 하는 미국 일리노이주, 즉 시카고가 있는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다고요. 네. 한 3, 40km 바뀐데도 이 여름이었어요. 네. 구수한 무슨 콩 삶는 냄새 같은 게 나. 어.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네. 진짜 콩하고 옥수수를 삶고 삶고 있어. 있어. 와. 그래서 예. 기차가 이쪽 방향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화차에는 생으로 된 콩과 옥수수가 실려 있는데 저 반대편에는 동글동글한 그 기름 나르는 화차 있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가 그 공장의 설비를 통과하면서 옥수수는 바이오 에탄올로 변화돼서 기름통으로 저장이 되고 콩은 바이오 디젤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곡물 시장을 이런 ABCD라는 곡물 메이저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DM사가 있고요. B는 번기사, C는 카길사.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카길은. D는 드레프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네 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 유통량의 한 80%를 잡고 있어요. 아, 그럼 거의 그냥 전부라고 봐도 될 그렇죠. 정도네요. 예. 그래서 카길 같은 경우는 네. 회사에서 띄어낸 인공위성이 음. 미국 국방부 위성보다 더 정확합니다. 농업 회사가 크면은 그 정도까지 어느 되는 정도냐면 거예요. 예. 카길은요. 네. 더더군다나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물론 거기도 유태인 자본이 들어가 있죠. 아. 네? 그런데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정확한 야. 인공위성을 네. 복수로 띄워놓고 관찰하니까 네. 야 올해 우크라이나 저쪽에서는 작황이 얼마야? 생산량 얼마 나올 거야? 브라질 밑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쟤들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다 보고 있어요. 야. 그래서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 되겠네요. 미국의 개인적으로. NSA나 미국 국방성이 네. 카길의 인공위성 자료를 굉장히 협조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아. 그러니까 식량이 무기 많네요. 그렇군요. 네. 거기다 카길 같은 경우는요. 네.
계열이 수직화돼 있어요. 자, 많이 생산하죠? 미국 중부에 가보면 진짜 끔찍할 정도로 나옵니다. 네. 거기다 선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을 뉴올리언즈 항구든 미국의 포틀랜드 항구든 LA 항구든 늘 그 회사 배에 곡물을 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미치는 느낌이 나겠지만 파는 사람은 곡물 팔아서 이웃 남겨 우리 배 용선해서 또 보내 그래서 야. 선박료로 또 받아 네.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특히나 정부에 있는 관리나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근시안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비된 일본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일본은요, GBC일 거예요 아마. G는 grain, B는 바지, 바지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C가 consolidate인가 그럴 거예요. GBS인가? 자부재간에 그런 회사도 제가 가서 방문을 해봤더니 네. 거기는 일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네. 봤더니 회사가 일본 회사야. 이름 미국인이었는데. 일본이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은 네. 벌써 60년대 초부터 네. 일본 열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예지하고 네. 미국에서 안정적인 식량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설령 일본이 절반이 함몰되고 뭐 일본의 농산을 못 짓게 된다 해도 네. 일본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곡물을 갖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장치를 미리 네. 해놨군요. 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MB 정권 때 네. 시카고에 뭐 코리안 그레인 컴퍼니인가 뭐 이런 게 나갔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한 2년 있으면서 업무 실적이 아까 그 벌크선 하나가 한 6만 톤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6만 톤도 아니고요. 한 2만 톤 수입한 게 전체 성적이래요. 그러니까 뭐 일반 회사들 뭐 농협 뭐 여러 개가 이제 컨소시엄 만들어서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이 있죠 하나가. 미국 가면 뭐부터 하죠? 골프채부터 사고. 응? 여행 다니고 네, 뭐 여행 다니고. 룰루랄라부터. 그다음에 아울렛 가가지고 명품 옷 사 입고. 네. 그러니까 얘들이 가서 그런 짓을 했나 봐. 네. 그러니까 외교부 애들이 그러고 국정원 애들이 그러고 해외 나가서 성관이도 놀고 그러잖아요. 있고. 네. 성관이는 뭐 더 심하겠죠. 정말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 그 사람들이 민간 회사 신분으로 나가서 흉내를 낸 거야. 누구를?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시카고 주변에 거기 옆에 보면 뭐 위스콘신이 위로 있고 일리노이가 있고 뭐 밑으로 미주리 그다음에 뭐 아이오와 또 뭐 네브라스카 또 뭐 미네소타 이런 그 농업만 하는 지역이란 네.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 농장 하고 있는 아저씨들한테 네.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 청바지 입고 그냥 늘 선탠해가지고 비자발적인 선탠일까요? 자발적인 선탠일까요? 미국 농부는 자발적 선탠입니다. 네. 일하느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 곡물 쌓아놓는 걸 갖다 우리 창고지만 그걸 엘리베이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인 엘리베이터 뭐 이거 얼마예요라는 거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 사모님들은 캐딜락을 타시고 링컨 컨티넨탈 타고 네. 그말 우리를 같으면 뭐 최고급 그러네요.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 차를 타는 사모님들이고 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농업이니까 네. 나와서 그냥 포드 픽업 트럭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왜? 한국에서 농민이 우습게 보이니까 네. 미국 가서도 미국 농부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농부 아저씨, 네. 농부 할아버지가 기가 차겠네.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고서는 2년 정도 하고서 일이 안 되니까 밤중에 도망가는 건 뭐라 그러죠? 야반 도주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시작했을 때도 뭐 옆에서 무슨 뭐 정책 뭘 한다고 뭐 그러는 팀들이 있길래 네. 이 얘기를 얘기해봤죠. 네.
씨도 안 먹혀. 아, 그러니까 농업은 어찌 보면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뭐 다른 또 시간에 이 박사님이랑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네. 핵은 그냥 억지하는 용도잖아요. 네. 억지력이 큰데 네. 진짜 이런 식량 이런 문제는 네. 정말 숨통을 탁 눌러버릴 수 그럼요. 있는. 네. 아니 사람 중에 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없죠.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이 먹는 시장을 잡고 있다고요. 근데 에너지 시장도 잡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그다음에 무기 시장도 잡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식은방을 떨어. 야! CC만 하면 살 수 있어. CC만 하면 살 수 있어. 응? 반미 친중하자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번 선거 결과 그거 아니에요. 응? 뭐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고 정권 심판을. 예. 함부로 까불면은 네. 어느 순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내 머리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내가 나무에 네. 걸리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조심들 해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음.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6.25 전쟁 때 구제해줬어. 예? 70년대 중반까지 돈을 줘가면서 우리나라 군대도 일으켜주고 우리나라 네. 살 수 있게 도와줬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해졌다고 시건방을 떠는 거야. 일본 애들이 1985년도 플라자 협정을 맺고 그다음부터 경제가 침몰하잖아요. 까불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뭐 하와이를 갖다 돈 주고 사겠다는 둥, 어? 네. 캘리포니아를 돈 주고 산다는 둥 이렇게 시건방을 떠니까 네. 플라자 협정이라는 거 맺고 나서 그다음부터 일본 경제가 꼬꾸라져 지금 30여 년째 침몰. 잃어버린 상태. 뭐 그렇게 그죠? 얘기하죠. 예, 그 기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을 제일 우습게 알잖아요. 쪽발이들 뭐 죽창으로 다 찔러서 뭐 제거해야 된다. 이따 소리나 하고. 감정적으로 어? 아무래도 어. 나오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킬 때 걔네들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당시 항공모함은 미국 배보다 더 좋았다 그럽니다. 네. 그 거기에다가 함재기, 비행기를 싣고 다녔던 애들이에요. 우리 그때 뭐 했습니까? 소한테 쟁기 갈고, 나수로 벼 베고, 네. 호미로 길쌈질 하던 그게 대한민국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허리 펴고 먹는 음식 쓰레기도 하루에 뭐 몇천 톤씩 몇만 톤씩 버릴 정도로 이제 살게 됐다고 해서 네. 건방지게 놀면 그게 구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좌표를요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뜻하지 않게 지금 이런 그 또 곡물 얘기까지 하는데 현장을 안 다녀보는 저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들 아까 또 앞에 나왔던 또 주중대사. 주중대사 네.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가봤는데 네. 무슨 수로 일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저런 식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을 주요 직책을 주고 작년에 기억나시죠? 그 청소년 대회, 잼버리 대회. 아, 잼버리 때. 예. 예. 그때도 그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는 그 여성 하나가 뭐 공부는 또 윤 대통령하고 또 대학 동문 후배였더라고 보니까 아, 경제학과 나오고 뭐 무슨 현승인가 그랬죠? 그 얼마나 그 행사를 망쳤어요. 거기다가 전라북도 도지사부터 시장, 뭐 군수, 도의원들까지 전부 다 하나 같은 도둑놈들이 국가 예산 빼먹고 네. 아마 지금도 그 예산 갖고 뭐 그 옆에 비행장이 있는데 또 비행장 하나 더 짓는다 그러고 뭐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응. 비행장을 계속 짓는 이제 거예요. 그러면 가을 되면 이제 고추 건조장으로 쓰이겠지. 아, 그때 맞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나 이거 국가가 예? 예. 이 망조가 들었는데도 네. 안 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공산화가 안 되겠어요? 왜? 우리나라 부패 네. 중국 못지않게 심해요 지금. 근데 왜 안 망하죠? 왜 안 망할까요? 왜 안 망할까요? 북쪽 애들이 네. 우리보다 1000만 배는 더 아. 썩어 있거든. 진짜 얼마나 그러면 응? 정말 심한 건지. 아니 예. 내가 북한에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내가 지휘자야. 네. 그 대한민국이 썩어 있는 게 보이잖아. 당장이라도
공산혁명이 될 것 같아. 네. 근데 남조선이 적화한데는 단 하나 이유가 지금까지 자유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통제받잖아요. 네. 억압당하잖아요. 못 참아요 이게. 예? MZ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80 먹은 90 먹은 노인들도 통제받고 속박당하잖아요. 못 참아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먹기 딱 좋은 수준이야. 아마 북한의 공작 부수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자유 때문에 선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야 어버이 수령 이래로 3대째 세습 독재하면서 남조선보다 우리가 더 썩었네. 내려갔다간 우리가 죽겠네. 아, 이래서 못 오는 거라고. 북한은 정말 더 심각한 만약에 상황이군요. 예. 1961년대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 했던 네. 때처럼 그때 상황 같으면 내려오지. 왜? 우리는 그 당시 1인당 GDP가 82달러. 북한 애들은 320달러였어. 그건 4배 정도 잘 살았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1960년대 초반이다. 그러면 잡혀 먹힐 수도 있죠. 네. 그런데 1960년대하고 비슷한 게 있죠. 아무리 자유가 좋지만 백가쟁명식으로 마구마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송하고 떠들죠. 이게 지금 보니까 무덤을 파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을 통해서 네. 변화되지 않는 정부 측과 대통령의 모습을 보지만 예. 만약에 진짜로 안 변하잖아요. 미국 형아들이 갈아치면 어떡할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제일 우측에 있대요. 응? 대통령이 뭐 저 정도인데 저 양반이 제일 우측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그러면 상황이네요. 나머지 그러니까. 비서관들 보좌진 네. 얘들은 어떤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좌파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퀴즈라는 거 아니야. 아. 그 엑스포 한다고 막 다니던 친구 하나 있어. 네. 장성민이라고. 아. 장성민이는 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했던 친구야. 소위 김대중의 양아들이라고 불렸던 애라고. 그 정도까지. 그런데 네. 그런 애가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엑스포를 전담했을까? 그것도 사우디한테 129대 21인가로 대패를 당하고. 그런데 공천도 받아. 경기도 안산에 나가갖고 네. 그 접대 그 딸한테 집 사주 했던 그 누구지? 한모식 있었죠. 한민섭인가? 한문섭인가? 응? 네. 거기 그 친구한테 졌다고. 아니 공천을 받았으면 네.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자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네.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못 이기고 거기서 또 낙선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이 갖는 경기 저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기 동부연합 그 뒤에는 누가 있죠? 평양이 있고 평양에서도 특히 대한항공작기관이 있고 네. 거기 이미 점령당했다고. 그렇죠. 민주당이 어. 완전히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청년 출신 애들로 다 네. 점거를 당하고 네. 그렇게 돼버렸다고. 더 극단적인 예, 약간. 예. 근데 여기 지금 국힘당은 네. 사회주의를 가자는 애들이 더 많고, 김경률이 같은 애들, 뭐 전향했다 그러지만 네. 함은경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순상님 쪽. 예. 민주당에서 나온 또 무슨 뭐 이상민 할배, 김영주 할매 이런 사람들 예. 폐품 처리장에 거기가 그렇게 해놓고 공천을 있다고 해놓고 네. 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뭐 자유우파를 선호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분들 마음에 늘 누가 있냐면 박정희가 있고 이승만이 있고 네. 또 박정희 이후에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했던 전두환이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국힘당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기껏 당이죠. 해봐야 김영삼 퀴즈나 김영삼 찌끄러기들이 좀 남아있고 그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 동네도 김대중의 아이들이 점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김영삼 네? 순상님 퀴즈들, 김영삼 순상님 퀴즈들도 많이 좀 정리가 되고, 예, 김대중 순상님의 예. 예 작품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접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유우파 네. 시민들께서는요. 네.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우파가 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좌파들끼리 나눠 먹은 거예요. 그쵸. 우파는 이미 진작에 다 그리고 없어졌죠. 아니 예. 우파를 지향하고 국가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예. 우익 진영에 있던 사람을 네. 단 한 명도 공천을 안 줬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기는 국민의힘도 자유우파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진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즉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데 부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 네. 위기 탈출의 용맹한 지도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이 나라의 자유우파 지도자를 찾아서 네. 그분을 추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자유우파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